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장도 보시고 내 계좌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종목을 좀 봐야 되겠다.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 볼까?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에게 문자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해결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에도 역시 고독한 여우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요일에 톰톰데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두 분의 전문가 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계시고 오늘 또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좋은 종목과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준비해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오늘 다섯 개 추리해 오셨는지 일단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마트를 골라오셨고요. GS건설, SK하이닉스, KMW, 두산밥켓을 5가지 고르셨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픽은 한화투자증권, 한송네오텍, RS오토메이션, 대우부품, LG디스플레이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엄선해서 5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하시다거나 더 관심이 가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궁금증을 포함해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첫 번째 바로 이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자,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픽인 이마트 유튜브에서 자유님이 바로 이마트 눈에 띕니다 라고 네, 바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이마트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소비 관련된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백화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죠. 이제 왜 이마트냐? 이마트는 어떻게 보면 뭐 대형 할인마트 기업인데 연관성이 얼마나 있겠냐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신세계 그룹에서 여러 신사업을 펼치는 것을 모든 걸 전담한 게 이마트예요. 최근에 보시면 이베이도 이마트가 인수를 했죠. 스타벅스도 그렇네요. 이마트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그 하나 스타필드 같은 거 이거 다 이마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백화점도 가겠습니다만은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이 교회 이 하나 스타필드라는 이런 아울렛 매장을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이런데 그러면은 더 매출이 늘어나면 뭐 이마트 자체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 소비 심리 개선은 이마트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온라인 마켓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했다는 부분들.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스타벅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커피숍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의 인원 제한이라든지 시간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가장 점유율이 높은 스타벅스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로서 생각을 해보자. 이마트 이제 마트나 이 할인 매장 이런 쇼핑몰에 가는 분들 많아질 것이고 이베이를 인수해서 온라인도 강화했고 스타벅스 뭐 너무나 많이들 가시니까요. 다 아실 겁니다. 이마트를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유창희 대표님 주셨고요. 자, 다음은 우리 정태근 팀장님이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실 텐데 오늘 정태근 팀장님에 대한 반응, 호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BTS보다 불사조님이 와, 정태근 선생님입니다. 저 가족이 아니고 팬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아마 이야기해 주셨던 그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김S님이 정 팀장님 오늘 말끔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오늘 머리가 좀 말끔하시기는 한 것 같은데 깔끔하게 그럼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저는 항상 똑같은데 왜 그러실까요? 오늘 뭐 잠을 잘 주무셨나요? 네, 그러니까요.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철저히 개별 종목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오늘 첫 번째 하나투자증권이요. 종목이고요.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NFT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네. 암호화폐 그리고 디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과 연관해서 미국 SEC가 비트코인 선물 계약 추종 ETF를 승인했고 거기에 대한 거래가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이런 그 제도권의 어떤 거래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뭐 마찬가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당연히 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떤 수수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또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또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6%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야놀자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제 뭐 글로벌 회계 컨설팅 KPMG라는 회사와 이제 해외 진출 컨설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장 절차에 대한 부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쿠팡처럼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상장을 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은 올 초에 쿠팡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처럼 아마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아니라 하나자산운용이 2018년도에 400억 가량 투자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에 묶여 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최근에 컴투스가 어떤 기업들 위즈익 스튜디오라는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투자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에 대한 성과가 아마 앞으로 시총을 좀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한화투자증권, 뭐 증권주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관련된 연관되어 있었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증권주니까요. 살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 처음 두 종목 해드리는 중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 상해 시장과 그리고 함께 홍콩 시장이 좀 개장을 했습니다.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의 출발 상황은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13% 하락하면서 출발 3,500선을 간신히 좀 유지하면서 상해 종합지수 어제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홍콩항생 지수도 보겠습니다. 역시 약보합권에서 0.15%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는 중국 쪽의 시장 상황을 봤고 일본 시장도 간단하게 볼까요? 일본 시장도 역시 0.43% 니케이 지수가 0.43% 정도 하락세, 우리 시장도 비슷한 수준 0.4%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으로 일단 요즘에 뭐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더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런 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시아 쪽의 시장 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GS건설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건설주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미국이나 유럽 보면 계속 신고가 인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머징 마켓도 후행적으로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무엇이 조금 더 시장을 강할 수 있는가 본다라면 일단은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야당에서도 이제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된다라면 이제 정책 이슈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다시 한번 이런 개발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건설주들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시멘트가 먼저 움직였었던 것도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만 뭐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라면 GS건설 실적 그렇게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정말 실적이 안 좋았으면 주가가 뭐 지금 어닝 시즌에 보면 실적 안 좋게 나온 기업들 막 7%씩, 그쵸. 8%씩 하락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도심 주택,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고 또 해외 매출 안정성 이런 모습 본다라면 저는 약간 바닥권에서 반등권에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신다라면 일단은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기관들이 어찌되었든 조금씩 이제 강하게 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네. 저는 이미 한 41,000원 정도, 4만 원 초반은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GS건설을 좀 살펴보자. 어쨌든 이제 대선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점점점. 이제 여권 후보는 정해졌고 야권 후보도 정해지기 직전인데 뭐 어제 당장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야기했죠.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GS건설을 미리 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도 자이에 살고 싶네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GS건설 얘기가 나오니까 예. 저도 자이에 살고 싶네요. 아, 예. 꼭 사세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성 네오텍입니다. 네. 오늘 그 LG화학이 4%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또 배터리 또 화재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GM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재가 발생되면서 리콜 사태가 있었는데 3원 개의 배터리는 앞으로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쉽지가 그러니까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규어라는 그 차량 브랜드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안전성 문제 때문에 리튬 산화철 배터리가 이슈가 됐었고 또 이제 어차피 두 마리 토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성능과 안전성 이 두 개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 두 개를 또 해결할 만한 배터리가 또 리튬 메탈 배터리라고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또 상황입니다. 새로운 게 나오나요? 네네. 계속해서 진화를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미국 SES라는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 여자 가수 걸그룹이 아닙니다. 네. 근데 배터리 월드에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튬 메탈 배터리를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실험실에 있는 연구 결과가 아니라 이게 상용화가 거의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전해질이 고체로 돼 있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00% 그 고체는 아니고 90% 정도가 고체고 10%가 액체인데 이게 이온 간의 어떤 이동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터리가 좀 나올 예정인데 네. 그와 관련해서 한성 네오텍이 아시다시피 3일 전에 상한가에 갔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상승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회사 한성 네오텍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5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화 IT라는 회사가 리튬 메탈의 필수소인 리드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리드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란지 ESS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터리 이슈 앞으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한성 네오텍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3원계 배터리가 뭐 거의 주류로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또 배터리 쪽의 분위기가 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어떤 배터리가 또 발전된 것이 나올지 한성 네오텍을 좀 살펴보면서 수혜를 얻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아까 우리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이 정태근 팀장님이 말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또 자윤님께서는 유 팀장님이야말로 따로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라고 하시면서 두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시청자분들이. 네, 굉장히 실드를 쳐주고 계십니다. 제작진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분들은 고정 팬, 저희 시청자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팬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바로 다음 종목, 더 좋은 종목으로 바로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것이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요. 뭐 반도체 관련돼서 여전히 이제 겨울이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 지난달마다도 디램 가격이 한 10% 정도 하락을 해서 여전히 약간 고점에 대한 우려감들,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하필이면 또 하이닉스냐,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단은 디램 뭐 가격 하락은 엄밀히 따지면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서 가격을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수요가 줄어들어서. 근데 그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자동차 만들고 싶어도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고. 그쵸. 예를 들어서 인텔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이 이 랜선 꽂는 요 소켓이 없어가지고 메인보드를 못 만들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성 업체들이 다른 부품들이 부족해가지고 쇼티지 현상으로 해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충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뭐 디램 가격이 뭐 급등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이 바닥간 당장 바닥은 아니지만 서서히 바닥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최근에 미국 증시 보시면 뭐 테슬라가 뭐 천슬라가 됐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는 이런 그렇죠. IT 관련된 기업도 계속 신고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의외로 이런 그 반도체 섹터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저께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을 띠고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라면 저는 의외로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IT가 강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좀 좁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네. 지금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때 좀 담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전형적으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제목을 RS 준비를 오토메이션? 했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그 비대면이 진행되면 스마트 팩토리는 왜 부각이 안 될까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좀 그런 궁금증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강소기업이다, 중소 스몰캡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연구 성과도 많고 기대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싱가포르 쪽에 그 로봇 모션 공급 그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했습니다. 그 MOU 수준을 봐야 되는데 네. 일단 동남아 시장이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뚫게 되면은 지금 사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코라홀딩스라는 그 라오스에 있는 한국 기업이 아마 기억나실 건데 이게 사명이 뭘로 바뀌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진출 초기는 힘들었지만은 소위 라오스에서는 국민 기업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싱가포르 소재의 기업과 만약에 그 MOU하고 추후에 계약까지 만약 체결이 되게 된다면 아마 동남아시아 쪽에는 상당히 좀 그 입지를 빨리 넓혀가게 되고 그리고 또 성과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말 안에 그러니까 12월 달 안에 뭐 빠르면 계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계약들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주가가 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동남아 쪽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로스웰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와 현재 파트너십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계속 체결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판로를 좀 마련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단은 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영업 활동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게 되면서 나왔습니다. 조금 해외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에도 뭐 전고점 그러니까 최근에 저항 때 12,500을 돌파하게 되면서 신고가고 있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RS 오토메이션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아까 코라홀딩스는 LVMC LVMC. 홀딩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찾았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KMW 선정을 좀 네, 했습니다. 5G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KMW. 5G. 오늘 제 선정을 해드리는 종목군들이 엄밀히 따지면 약간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싹 좋아하는 이런 모양은 아닌데 시장 자체가 저는 더 갈 수 있는 게 바닥을 다지면서 더 갈 수 있다는 전망으로 그럴까요? 좀 이런 종목군들 담을 필요가 있는데 진짜 5G 오래간만에 뭐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솔직히 뭐 어떤 이슈가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로 갈수록 뭐 그동안 이연되었던 5G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건 뭐 저만의 내피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온 얘기도 없어요. 하지만 항상 그 전에 보면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거나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5G가 움직였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5G가 그런 이슈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글로벌 통신 시장이 5G 전환을 이제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것이 지금 올 연말 내년이 상당히 적기고 뭐 버라이즌이라는 이런 쪽에서 계속 삼성 쪽에서의 매출이 계속 잡히고 있는 걸 본다라면 네. KMW의 그 지금 실적 바닥이 이번 분기 혹은 다음 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항상 선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아야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빨리 현실화되려면 통신 서비스가 더 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지에서 뭐 메타버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5G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최근에 외국인들 보면은 알게모를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번 정도는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MW 소외되어 있는 5G 관련 종목들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라는 의미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정태근 팀장님. 네, 다음 종목은 대우 부품입니다. 대우 부품이요? 네, 리비안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항상 그렇지만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 최초에 또 형성되는 그 종목들이 있고 시간차를 두고 어떤 새로운 수혜주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리비안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우신 시스템이라든지 에코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대우 부품도 아마 시간차를 두고 앞으로 이제 리비안이 관련돼서 또 이슈가 발생되면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리비안 쪽으로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전기차 부품,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모듈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생산 설비도 구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양산이 들어가면 되는데 아마 이제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실적으로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매출이 된다는 점을 봤을 때 이 네. 종목도 조금 가격이 싸고 스몰캡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실제 어떤 그 돈이 그리고 수치가 발생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 리비안 쪽뿐만 아니라 또 현대차 기아 쪽으로도 현재 PTC 히터 그리고 쿨린터 히터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부품 납품 관련해서 일단 계속해서 이 수치가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이 전기차 부품 그리고 어떤 미국제 새로운 모멘텀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우부품 이제 다음 주에 리비안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관련된 리비안 관련 우리나라의 종목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셨는데 저희가 또 이 수요일마다 말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씩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 종목이요.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나요? 네. 일단 뭐 두산밖에 선정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바닷가 있는 종목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저는 미국 주택 경기 호조세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또 바이든이 200만 호 건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부분들 충분히 두산바켓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하반기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라면 네. 뭐 연초에 그런 기대감 올라갔던 것이 하락했던 것이 다시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인해 가지고의 어떤 가격 상승은 판가 인상으로 어떤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밥켓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인데 문자로 오랜만에 5793번님이 LG 디스플레이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다 궁금한 겁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T 섹터를 본다라면은 연말까지 본다라면은 저는 반도체보다는 차라리 LG 디스플레이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뜨는 이유는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볼 때는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을 봐야 되는데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세요. 작년 해서 이 4분기까지 매출이 계속 7조 4천억까지 증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주가가 같이 갔었는데 그 이후에 매출이 꺾이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4분기 8조 4천억 정도 또 매출이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 턴어라운드와 주가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같이 갈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241선인데 네. 241선 가격이 21,4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다라면은 일단 21,400원, 241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10가지 종목 저희가 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어떤 거 고르셨는지 딱 소개해 주시죠. 유 팀장님. 네, 저 하이닉스 선정했습니다. SK 하이닉스요. 네, 좋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저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이렇게 탑픽 하나씩 SK 하이닉스와 한화투자증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